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시간을 나누는 인생, 그렇게 말하다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문득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불쑥 오래전의 내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이런 말을 속으로 되뇌곤 하죠. 그땐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더 따뜻하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 한 걸음만 더 다가갈 수 있었는데,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걸, 혹은 용기 내서 말을 걸걸.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그 순간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얼마나 서툴렀는지, 상대가 얼마나 아팠는지, 그리고 그 일이 내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 후회라는 이름으로 계속 살아있을 거란 걸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지나간 시간 속에서 다시는 돌아갈 수 없기에 더 마음에 걸리는 이야기들. 그땐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싶은 우리의 진심과 눈물에 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연 1. 엄마는 늘 거기 있었는데 25살 첫 직장에 취직하고 집을 나와 자취를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엄마가 그렇게 불편했어요. 아침마다 전화를 해서는 밥은 먹었니? 감기 조심해라. 잔소리 같은 말을 이어가는 엄마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일부러 피하고 가끔은 무뚝뚝하게 끊기도 했죠. 명절이 아니면 잘 찾아가지도 않았고 엄마가 사준 반찬을 몇 번이나 남기고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해 겨울 엄마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달려갔을 때 냉장고 안엔 여전히 저먹으라고 만들어둔 반찬이 있었고 엄마 휴대폰에는 제가 안 받았던 부재중 전화 수십 통이 남아 있었어요. 그제야 보였습니다. 내가 외면했던 엄마의 사랑, 그게 얼마나 조용하고도 지극했는지. 그 사랑을 나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 귀찮아하기까지 했다는 걸요. 엄마가 퇴원하고 건강을 되찾았을 무렵 처음으로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뭐해? 그 말 한마디에 엄마가 한참을 웃더라고요. 어머, 웬일이냐? 내가 먼저 전화를 다 하고. 그 웃음소리가 아직도 귀에 선합니다. 그땐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왜 더 일찍 엄마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을까?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저릿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말이 없어도 크고 표현이 서툴러도 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특히 젊은 시절엔 그 관심과 걱정이 간섭으로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압니다. 그 모든 것이 사랑이었다는 걸요. 우리가 후회하는 건 상대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제때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이라도 내게 늘 먼저 연락하던 누군가가 떠오르신다면 먼저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연이 그때 왜 안아주지 못했을까? 20회를 넘게 친구로 지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각자의 삶을 살아도 늘 연락하며 지내던 단짝이었죠. 그 친구가 어느 날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에이, 다 그렇지 뭐. 너 원래 잘하잖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그 친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한동안 제 하루는 무너졌습니다. 왜 나는 그날 좀 더 들어주지 못했을까? 왜 아무렇지 않은 척을 했을까? 왜 그날 그냥 어디야? 내가 갈게. 그 말 한마디를 하지 못했을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해지는 건 그 친구는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의 품을, 마음을, 말 한마디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오래된 후회입니다. 그때 왜 안아주지 못했을까? 그토록 오랜 친구였는데 말이죠. 우리는 가끔 힘들다는 말을 가볍게 넘기곤 합니다. 다 그렇지. 그 정도는 이겨내야지. 하지만 때론 그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너무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힘들다는 말을 어렵게 꺼낸 사람에게 더 조심스럽고 따뜻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어디야? 괜찮아? 내가 내 편이야. 그런 짧고 다정한 말들입니다. 어떤 후회는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누군가의 말에 더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3.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됐는데 저희 아버지는 무뚝뚝한 분이셨습니다. 표현도 없고 대화도 적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분이셨죠. 어릴 땐 그게 무서웠고 크고 나서는 그게 서운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도 점점 아버지를 피하게 됐고 명절에도 잠깐 얼굴만 비추고는 금방 일어났습니다. 어느 해 설날 아버지와 작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사실 별일도 아니었는데 저는 쌓인 감정을 한꺼번에 쏟아냈죠. 아버지랑은 말이 안 통해요. 그냥 남처럼 살아요. 그게 서로 편할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그땐 몰랐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아버지는 쓰러지셨고 말을 잃으셨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와는 단 한마디 말도 나눌 수 없게 됐습니다. 병상에 누운 아버지를 보며 저는 매일같이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그 말 진심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말은 결국 들려주지 못한 채 아버지는 떠나셨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그 한마디면 됐는데 그걸 왜 그때는 그렇게 어려워했을까요? 아직도 그 말 한마디를 마음속에서만 되뇌고 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늦기 전에 해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자주 언젠간 하겠지. 다음엔 말해야지 하며 말을 미뤄둡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생각보다 쉽게 오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마음은 끝내 닿지 못합니다. 표현하지 않은 사랑은 전해지지 않는 마음일 뿐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오늘 지금 이 순간 용기 내어 말해보세요. 미안해요. 그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그리고 내 마음을 오래도록 따뜻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쉬어가는 글. 다 지나고 나면 마음이 말합니다. 그때 조금만 더 따뜻했더라면.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사랑하면서도 미워하는 말을 먼저 하고 고마우면서도 서운한 마음을 더 크게 말하고 헤어질 줄 알면서도 붙잡지 못합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우리는 그 말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또 하나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더 나은 내가 되어가는 거니까요. 사연 4. 그 아이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대학교 4학년 때 저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유난히 저를 잘 따랐습니다. 말수는 적지만 항상 제 옆에 붙어 앉아 작은 손으로 제 손을 꼭 붙잡던 아이. 그날도 평소처럼 아이들과 놀이를 마치고 돌아서는데 그 아이가 제 옷자락을 붙잡고 말했죠. 누나, 다음 주에도 와요? 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그럼. 하지만 그 다음 주 갑자기 회사 면접 일정이 잡혀 아이들을 보러 가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주도 또 그 다음 주도 취업 준비에 쫓기며 결국 연락 한 번 하지 못한 채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몇 달 후 다른 봉사자가 연락을 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한동안 계속 누나 찾았어요. 누나 언제 오냐고 매주 기다렸어요. 그 말을 듣고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습니다. 단지 몇 번 만났을 뿐인데 그 아이에겐 제가 믿고 싶은 세상의 일부였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땐 왜 약속 하나를 그렇게 쉽게 저버렸을까요? 그 아이의 기다림이
그렇게 클 거라 생각하지 못한 제 철없음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누군가의 믿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걸 배우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다릅니다. 작은 다정함 하나에도 온 마음으로 기대고 기다립니다. 우리가 쉽게 한 말, 무심히한 약속 그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알고 나면 우리는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가볍게 행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누군가의 기대를 받고 있다면 그 기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성실하게 진심으로 대답해주는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5. 그 사람도 나처럼 외로웠을까? 38살 이혼하고 혼자가 된 뒤 회사와 집만 오가는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회사 경비 아저씨는 작은 위로 같은 존재였죠. 퇴근길에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그 한마디를 매일 건네주셨습니다. 저도 가끔 커피 한 잔을 드리며 고맙다고 웃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저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째 자리에 안 계셔서 팀장님께 물었더니 며칠 전에 돌아가셨대. 심장 쪽이 안 좋으셨던 모양이야. 그 순간 나는 갑자기 그 아저씨가 늘 혼자 계셨던 게 떠올랐습니다. 휴게실에서도 복도에서도 언제나 조용히 혼자 계셨던 모습이요. 혹시 그분도 나처럼 말을 걸어줄 사람이 필요했을까? 그 수고했어요 라는 말이 사실은 그분이 듣고 싶은 말이었을까?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땐 왜 내가 먼저 묻지 못했을까? 아저씨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그 짧은 말 하나가 그분의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 주변엔 말없이 외로운 이들이 참 많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속으로는 한마디 따뜻한 말이 간절한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때때로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평범한 일상 속에 존재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경비 아저씨, 카페의 바리스타, 버스 기사님, 슈퍼 주인 할머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배경처럼 지나쳐 왔을까요? 그리고 그중 몇 명은 우리의 말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주변을 돌아보세요. 누군가에게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그 한마디가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슬픈 말은 그땐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라는 말이다. 맞습니다. 그 말엔 사과하지 못한 마음이 담겨 있고 전하지 못한 사랑이 담겨 있고 놓쳐버린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있다면 그걸 꺼내어 건네보세요. 말 한마디, 손 한번 잡는 일 가볍게 보일지 몰라도 그게 누군가의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후회를 덜어주는 기적이 되기를 바라며 인생 그렇게 말하다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